안녕하세요. 문학의 치료다 이콩입니다. 오늘은 서머신몸의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서머신몸은 영국 태생의 작가로 이 책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달과 6펜스는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예술가 이야기로 이 작품의 실제 모델은 폴 고갱이라고 합니다. 달과 6펜스는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따분하고 정직하며 그저 평범한 4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며 자신의 처자식도 내팽긴 채 호련히 떠납니다.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안락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터인데 그는 물질과 가정이 주는 안락을 외면하고 궁핍하며 고된 삶 속으로 뛰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치료다 이콩입니다. 오늘은 서머신몸의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서머신몸은 영국 태생의 작가로 이 책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달과 6펜스는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예술가 이야기로 이 작품의 실제 모델은 폴 고갱이라고 합니다. 달과 6펜스는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따분하고 정직하며 그저 평범한 4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며 자신의 처자식도 내팽긴 채 호련히 떠납니다.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안락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터인데 그는 물질과 가정이 주는 안락을 외면하고 궁핍하며 고된 삶 속으로 뛰어듭니다. 매혹적이며 진한 보랏빛 예술 중독에 사로잡힌 스트링랜드는 육체적 안위를 돌보지 않으며 주변 모든 것에 전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스트링랜드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친구.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예술적인 고뇌가 없는 화가 더크 스트로브가 그를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병과 굶주림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더크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 모델이 되어주었으며 자신이 사랑해 남편까지 버린 더크의 아내 블런치를 냉대하죠. 스트링랜드가 떠나가자 그녀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 후 거처없이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며 부도와 거리를 헤매는 채 밑바닥 생활을 하는 등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타히티라는 조그만 외딴섬이가 그곳에 사는 아타라는 여성과 혼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타히티의 허름한 집에서 마감하게 되죠. 그는 문둥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죠. 그 작품은 그의 삶이 깃들어 있던 최후의 역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전을 찾아 나선 영원한 순례자 같아 보여요. 악령의 포로가 되어버린 듯 예술을 향한 충동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사내의 기이한 삶. 그는 왜 안락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직접 벗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떠돌아다닌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달과 6펜스라는 이 소설의 제목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달과 6펜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를 가리킵니다. 둘 다 둥글고 은빛으로 빛이 나죠. 하지만 둘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달빛은 영혼을 설레게 하며 삶의 비밀을 이루는 신비로운 통로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두운 욕망을 건드려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빠지기도 하죠. 달은 흔히 상상의 세계나 광적인 열정을 상징해왔습니다. 다음 6펜스란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었던 은하의 값입니다. 하찮은 은하의 값이지만 의미는 돈과 물질의 세계, 그리고 천박한 세속적 가치를 가리키며 동시에 사람을 세속적 세계에 묶어두는 견고한 타성적 욕망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달과 6펜스는 한 중년의 남자가 몽환적인 분홍빛으로 물든 달빛 세계의 마력에 끌려 어두컴컴하고 견고한 6펜스의 세계를 미련 없이 탈출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 앞에 떨어진 유펜스를 줍내라 밤하늘의 달빛은 쳐다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물질과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관습과 타성에 젖어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이가 대다수이죠. 속물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세속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에 스스로 묶이는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오르는 보랏빛 자아의 욕구를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며 그런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동경과 만족을 줍니다. 그렇게 험악한 성격과 말투를 지니고 있지만 매혹적인 색깔을 띤 인물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링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위대성이라고 해서 때를 잘 맞는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온 어떤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기 마련이다. 수상도 그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재주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작거리 보잘것없는 얘기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 이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서 찰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족을 버릴 때 보여주는 단호함이나 친절을 베푸는 스트로브를 끊임없이 멸시하는 태도, 블란치의 자살에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것 등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으로 그의 삶을 바라볼 때 그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예술성만은 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링랜드의 작품을 본 사람들의 감상입니다. 벌거벗은 원시의 본능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아름답긴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바로 옆방이 빈 방임을 알면서도 왠지 그 방에 누가 있을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것, 행복한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소박한 기쁨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경악하여 움츠러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무섭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마치 산악가처럼 미지의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스트링랜드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 원시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모순적인 세상 속 다른 이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난 신경 안 써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싶을 뿐이지. 지금까지 달과 육펜스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책은 중년 남성의 일탈로 이루어진 가벼운 성장소설이라기보단 모순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온 만물을 통틀어 가장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로 저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머신몸의 달과 육펜스라는 책으로 문학을 물들여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문학을 물들이셨나요? 저는 이 책을 보랏빛과 핑크빛으로 물들여 보았습니다. 신비롭던 그가 지닌 색 또한 신비로운 색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번에는 한 가지 색이 아닌 두 가지 색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달이 상징하는 세계, 그리고 그 예술성과 열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몽환적이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기에 보랏빛과 핑크빛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이 문학의 칠하다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문학의 칠하다는 지루할 수 있는 신앙을 문학과 연결지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을 함께 읽어나가며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한 차원 높은 시각으로 문학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책을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문학의 색깔을 찾아가며 책을 읽어가면 조금 더 흥미있고 의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 컨셉과 제목이 문학의 칠하다가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방송을 찍으며 그다지 순탄치 않은 활동을 했지만 그만큼 처음 시도해보는 도전이기에 더 의미있고 값진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학의 칠하다 방송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나중에 생각이 나실 때 찾아오셔서 편안히 보다 가세요.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 안녕!